안녕하세요. 오르막원 국어 김세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예비 고3들이 공부하게 될 국어 선택 과목 언어 매체, 오르막원에서 진행되는 산모 대비 개념 총정리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예비 고3들이 겨울방학에 언어와 매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언어와 매체, 앞으로는 좀 줄여서 언매라고 말씀드릴게요. 언매는 화작이랑 같이 국어 선택 과목이 하위 관례니까 언매와 화작을 비교해 보면서 언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언매와 화작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1문항에 24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각 과목별로 2문항씩 3점 문항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언매가 화작에 비해서 학습량이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화작 같은 경우에 우리 개념만 놓고 보면 A4 반쪽, 한쪽 이렇게 많지 않은 분량인데 반해서 언매는 그렇지 않죠. 몇 장 수준이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도 화작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 난도, 우리가 시험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 11문항 중에 3점 문항 2문항을 포함해서 고난도가 4문항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3점 문항에 해당하는 2문항 정도가 고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난도 역시 언매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우리가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시험 시간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다른 분들과 말씀드리는 것이 강조하는 점이 조금 달라요. 이제 통념상 언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화작보다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저는 그걸 통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화작이 통상 10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10분에서 13분 내외로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언매는 이보다 한 2분 정도를 더 투자해서 맥시멈 15분까지도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언매가 익숙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알고 문제를 해결해야, 문항을 해결해야 여유 있게 문항을 해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분배를 오히려 화작보다 언매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훈련을 할 때도 이 수치에 맞춰서 훈련을 진행해요. 선택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언매가 24망대 수능을 기준으로 약 35%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약 5%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내년에는요, 이 앞자리가 4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별 유불리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으로 분화되는 이제 새로운 국어 시험에 맞춰서 평가원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열람하실 수 있어요. 거길 보면 결론이 이래요. 공통과목을 바탕으로 표준 점수를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든 유불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도 그랬고 올해 수능도 그렇고, 이제 점수가 발표된 상황에서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보면 사실 분명히 유불리가 존재하거든요. 생각하신 대로 언어와 매체가, 언매가 화작에 비해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에요. 자, 평가원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뭐라고 조건을 달아놨냐면, 잘 공부를 하고 과목 선택도 잘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다 맞았을 때 유불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불리가 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작에 비해서 언매가 가지는 장점 하나는 제가 통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죠. 더 빠르게 풀 수 있으면서도 유리하다. 이것이 이제 언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저는 그 중에서 빠르게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불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랑 공부할 친구들은 유불리가 없을 겁니다. 시험을 잘 볼 것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제 언어와 매체 특징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언매 같은 경우에 사실 언어가, 이게 표현이 조금 어색한 분들도 아직 계실 텐데, 과거에는 문법이라고 불렀던 내용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놀랍게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문법의 내용이,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롭게 어디서 튀어나온 과목이 아니라 이미 해왔던 내용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언어와 매체의 과목 이름이 언어와 매체잖아요. 언어도 있고 매체도 있다는 건데 우리 친구들 혹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것도 역시 통념이에요. 언어 즉 문법에 굉장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매체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시험에서 손해를 보거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래요. 통념상 자 언어와 매체 물론 언어와 매체로 이루어진 과목이지만 나는 언어의 8 가중치를 언어의 비중을 8로 놓고 매체를 2로 놓을 거야. 아니야 나는 9로 놓고 8대2 9대1 반드시 큰일이 납니다. 그게 아니라 매체도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시험에 이제 최근 시험일수록 매체에서 문항을 언어는 내용도 어렵거니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언어는 그럭저럭 막았다고. 근데 매체에서 문항을 어차피 배점은 비슷하거나 이 문제를 틀려도 감점이 일어나는데 그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친구들, 충격을 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언어는 6 정도로 비중을 매체는 4 정도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매체에도 비중을 조금 둬야 된다는 말씀을 언어와 매체의 특징으로 부연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험 얘기, 과목별 특성을 알았으니까 우리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보게 된 3월 모의고사의 언어와 매체는요, 특징이 일단은 선택 과목이 반영된 첫 시험이라는 거, 첫 공식적인 시험이라는 게 특징이고,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범이라는 거. 자, 원래 국어는요, 1학년 때부터 이미 전범이죠. 근데 3월 3학년 선택 과목이 반영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이미 3월 첫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모두 전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냐면 겨울방학 동안에 언어와 매체, 언매 진도를 다 끝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잘못을 했든 아니면 자기가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진도를 끝마치지 못하는 친구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게 전범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 모든 내용이 골고루 출제됐을 때 굉장히 당황하거나 실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3모에서 언매가 전범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할 때도 방학 동안은 무조건 진도를 떼놓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3월 모의고사 시험에서 내가 이미 진도를 충분히 마치지 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도를 이미 마치지 못한 부분에서 문항을 틀리게 돼서 감점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겠죠. 감점이 일어나면 우리는 실망하거든요. 구심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혹은 이건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자, 내가 진도를 마치지 못했는데 일부 내가 진도를 자기는 아마 꼼꼼하게 진도를 준비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깊이 있게 준비했던 부분에서 문항을 틀렸을 때는 그 좌절감이 말할 수 없죠. 역시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모의 특성상 전범위로 출제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진도를 충분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언매는. 그 다음에 우리 3학년 때 공식적 시험이 주체가 한 군데는 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인데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시험은 3모잖아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의 화법이 평가원 시험과 약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시도교육청의 화법은 괴롭습니다. 평가원 시험보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언매에서 접하게 되는 자료도 더 많고 내용도 조금 더 지엽적일 수 있고 화법이 거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하면 충격을 받더라도 좀 덜 받을 수 있고 그러려니 할 수 있다. 어차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시험은 평가원 주간 시험이니까 이 특징. 다시 한번 겨울방학 때는 언매는 진도를 충분히 다 나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상황과 3모에서의 목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 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3등급 중후반부터 5등급 사이에 있는 사실상 그냥 언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점수를 보면요. 이 점수는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지금 응시를 해보시거나 평가원 시험, 기출됐던 문항, 언어와 매체를 응시를 해보시면 15분을 맥시멈으로 놓고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얻을 수 있는 점수, 얻게 되는 점수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점에서 한 자리 점수에서 12, 3점까지 친구들을 대상으로 목표는 어떻게? 우리가 3월 모의고사에서 강조해 놨습니다. 21점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3점짜리 하나만 틀리거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실 때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고 목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21점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강의 목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언어 즉 문법은요 2번 진행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수업이 총 13주 13회고요. 각 회당 3시간이에요. 할 만한 시간이고 충분한 시간이에요.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반 정도는 진도를 거시적으로 광범위하게 나갈 거고요. 자, 우리가 언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랑 친구들이 이제 아쉬움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진도가 막 끝났을 때 그때부터 아쉬움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망각이 시작되거든요. 망각이 시작돼요. 진도를 다 끝내면 이제 당장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막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득점이 일어나더라도 한두 달만 지나면 망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번으로 진행을 나누어서 자, 첫 번째 절반 정도는 광범위하게 거시적으로 진도를 나가고요. 저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진도가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이 어느 부분이 망각이 빨리 일어나는지 어느 부분이 진도가 더디었거나 진도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달되거나 소화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 두 상황이 아니라 복습도 충분히 하고 지도도 충분히 나간 상태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떠한 약점을 보일 것인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절반 기간은 미시적으로 그 약점, 진도, 망각 보강하는 과정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이고 미시적으로 꽉꽉 채워서 진행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매체 얘기를 조금 나눠서 해볼게요. 매체는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언어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이것도 A4로 한 장 정도면 개념을 다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간과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매체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6대 4. 매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체에서 쓰는 개념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지 이 범위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문항을 해결하면서 문항 풀이를 바탕으로 매체에서 쓰는 개념의 범위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 모두 편중 없이, 치우침 없이 사실 6대 4니까 아주 치우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념 8대 2나 9대 큰일 납니다. 치우침 없이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할 거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자, 우리 언어와 매체 총 13회, 13주로 진행할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성적 보장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움직여주면 우리가 아까 목표 21점 이상 산모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움직여주면 여러분이 준비하실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얼음학원 국어 김세환이었고 우리 하단의 전화번호로 궁금한 점 연락 주시면 우리 학원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